네,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6월 17일부터요. 제1금융권도 DSR 도입, 저축은행, 이제 지역농협도 대출이 어려워진다. 어제 오늘 이제 경제신문에 머리 기사에 나온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DSR이 뭔지 이제 용어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Debt Service Ratio라고요. 이제 이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받은 모든 것 여기에는요 뭐 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자동차 할부금, 그다음에 뭐 카드론, 현금 서비스 모두 포함해 갖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출 금액을 이제 내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건데요. 일단 DSR이 낮을수록 이제 빚도 적고 일단 부채 상환 능력이 우량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연소득이요. 5천만 원인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대출 원금, 이제 은행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 갚잖아요. 요 갚아야 될 돈이 5천만 원이라면은 이 사람은 이제 DSR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받은 총액을 뭐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좀 구분해 보시고요. 일단 6월 17일부터요. 일단 상호 금융권은 2년 안에 평균 DSR이 이제 100% 이상, 저축은행은 20% 이상 낮춰야 된다고 이제 조건이 내려졌고요. 또 금융위원회하고 이제 금융감독원은요, 이게 가계부채관리 점검 회의를 열어서요, 일단 DSR 이제 관리 지표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은요, 이제 뭐 거의 1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은행권들은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이제 DSR이 도입이 되고 갖고 이제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었죠. 2019년 1분기 이제 신규 대출을 취급한 가계 대출을 기준으로요, DSR을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상호금융은 평균 DSR이 261%, 저축은행이 111.5%, 보험사가 73%, 카드사가 66%, 캐피탈이 이제 105.7%의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라고 저는 내리는데 모르죠.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내리는 것도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소득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대출은요. 일률적으로 DSR이 이제 300%로 계산되기 때문에 저는 이 소득 확인이 안 되는 대출도 충분히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높아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제 제2금융권에서는 이제 담보 가치만 충분하면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DSR 수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대출 한도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득을 증빙할 자료를 내야 되는 거죠. 이미 대출액이 포화 상태가 돼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추가 대출은 어려움이 일단 예상이 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요. 물론 저는 이렇습니다. 이 DSR 강화 조치가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뭐 내려진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제 가계신용 추이를 제가 보니까요. 2014년도에 가계대출이 1158조, 2015년이 1224조고요. 2016년이 이제 1342조, 2017년이 1450조, 2018년이 이제 작년에요. 1534조로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국민소득 이미 3만 달러 넘어섰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22번째고요. 또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세계에서 7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의 일단 경제 성장률이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또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직은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 비율도 낮고요. 경상수지 흑자도 이제 거시경제 지표로 보면 어느 정도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한국 외환 보유고 역시도요. 지금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4,04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달 대비해서는 한 12억 달러 감소하긴 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외환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과거에 뭐 IMF 돈이 달러가 없어갖고 지금 나라가 뭐 거덜났다 하는 그때에 비하면요. 지금 수준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DSR 강화 조치가요, 부동산 경매를 이제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제 악영향이 될 것은 이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요, 더더욱 이 경매를 아마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네이버 검색창에요, 뭐 경제 위기, 뭐 대출 제한, 뭐 금융 정책, 뭐 위기,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은요, 이게 뭐 2018년, 17년, 16년, 15년 쭉 거슬러서 뭐 심지어 2008년, 9년대도 어려웠으니까. 근데 매년 해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고요. 가계대출이 증가폭이 크다.
이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렇게 기사가 안 난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대통령 하셨던 분이 그랬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요. 경제 위기든 뭐 대출 제한이든 어차피요. 그렇다고 해도 경매물건은 계속 나오고요. 낙찰받고 수익을 낼 사람은 저는 그 가운데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요. 오늘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DSR 강화 대출 제한 조치가요.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건 검색이나 그리고 현장 조사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더 열심히 하신 다음에 경매 노트의 그 페이지를 증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면은 저는 뭐 정말 멀고 먼 나라, 머나먼 나라 안 해요. 뭐 서너 달후 뭐 아니면 6개월 안에 저는 이 대출 제한이 좀 완화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지금 소득 증빙이 좀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는 분들한테도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시작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시고요. 뭐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비록 지금의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요. 곧 다가올 어떤 밝은 날, 여건이 뭐 좋은 날을 위해서 그저 꾸준히 나아가는 묵묵함을 저는 실현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제 매일 운동하는 복싱 체육관에서 찍은 제 모습인데요. 뭐 주먹도 제가 작고요. 뼈도 가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뼈가 가늡니다. 뭐 저는 통뼈에 축에 들지도 못하고요. 뭐 되게 약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연 저 같은 사람이 복싱을 뭐 엄두를 냈겠습니까? 감히 엄두를 못 냈던 제가요. 그 사진 보이시다시피 이 청테이프로 꽁꽁 감아놓은 그 정말 샌드백이 정말 딱딱하거든요. 이거는 그 백장갑을 끼고 쳐도요. 웬만한 사람들 아파서 못 칩니다. 세게 그냥 살살 치기만 하지 있는 힘을 다해 치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데요. 근데 사진 보이시다시피 제 주먹인데요. 6년 동안은 이 딱딱한 샌드백을 치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 주먹,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땐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 정말 강철 주먹이 됐겠죠. 이제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내리쳐도요. 절대로 주먹이 아프지를 않습니다. 끄떡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주먹이 셌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처음에는 주먹도 아프고요. 여기도 치다 보니까 까지고 피나고 맨날 약 바르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련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약골이고 그렇게 허약한 제가 6년이란 시간 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매일같이 마르고 닳도록 나가서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폼도 잡히고요. 뭐 저의 제일 자랑거리인 강력한 주먹이 만들어진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안 되는 걸 된다고 절대 뭐 허풍을 떨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무조건 뭐 제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희망 전 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한테 홍티 경매에 오면 여러분들 다 경매 낙찰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수익의 지름길로 안내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그리고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신다면은 저는 발전해 나가고요. 저의 약골인 이 주먹이 강력한 주먹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정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 가운데 이제 낙찰도 받고 수익도 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지만요. 미래를 위해서요. 오늘을 투자하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변 여건이 좀 안 좋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그저 묵묵하게 앞을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